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? 1950년에 앨런 튜링이 던졌던 이 질문, 정말 도발적이죠. 여기서부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인공지능의 그 새벽녘으로 함께 가서 과연 생각이란 게 뭔지 한번 그 뿌리를 찾아가 보죠. 네. 보통 우리가 지능하면 새로운 상황에서 의미를 딱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?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,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근데 튜링은 좀 달랐어요. 생각이나 지능을 딱 정의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길에 제안했죠.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. 어떤 존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럼 생각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. 그 유명한 이미테이션 게임.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 말씀이시군요. 벽 너머에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데 대화만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. 그러면 그 기계는 사실상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. 와, 그 당시로선 진짜 파격적인 생각이었겠네요. 뭐랄까, 마술사가 비법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냥 눈앞에서 딱 보여주는 느낌? 맞습니다. 네, 생각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요, 구체적인 테스트라는 형태로 확 바꿔버린 거죠. 근데 이런 상상,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열망, 이건 사실 튜링 이전에도 있었어요. 예를 들면 18세기에 유럽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메커니컬 터크라는 자동 체스 기계가 있었거든요.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. 나폴레옹도 체스를 뒀다던가 하는. 네, 그렇죠. 물론 뭐 나중에 밝혀지기론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지만요.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기계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에 엄청나게 열광했다는 점이죠. 바로 그 지점에서 튜링이 딱 질문을 던진 거군요. 진짜 생각할 수 있는가 하고요.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? 그 위대한 업적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삶은 좀 비극적이었잖아요.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도 받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맞아요. 그런 천재 과학자의 아이디어가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떤 철학적인 기초를 마련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그쵸. 그리고 튜링 테스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요즘 AI들 보세요. 사람 목소리랑 완전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또 챗봇이랑 대화하다 보면 진짜 사람인가 하고 깜빡 속을 때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가끔 소름 돋을 때도 있어요. 이런 걸 보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캡차. 그게 사실은 튜링 테스트를 뒤집은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재밌는 관점이죠. 이번에는 기계가 우리 인간한테 어이, 당신 진짜 인간 맞아? 이렇게 묻는 셈인 거죠. 하하, 그러네요. 처음에는 막 비틀어진 글자 보여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AI를 막기 어렵다고요. 네. AI, 특히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인식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왜곡된 글자는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잘 읽기도 해요. 정말요? 네. 그래서 요즘 리캡차 같은 걸 보면 글자 인식보다는 마우스 움직임이나 클릭하는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. 사용자의 그런 미묘한 행동들을 분석해서 이건 사람이다, 이건 봇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. 와. 그러니까 캡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그 자체가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척도인 셈이에요. 예전에는 이건 당연히 인간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능하고 기계의 지능은 뭐가 다를까요? 우리 인간의 지능은 뭐랄까 수십만 년 동안 생존하고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위험을 딱 감지해서 피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언어 같은 걸로 복잡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전달하고 이런 능력들이요. 갓난아기도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닌데 엄마 표정 보고 감정 읽고 강아지 고양이 깍 보면 구분하고 이게 다 진화 덕분이잖아요. 정확합니다. 인간지능의 그 핵심에는 생존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, 그리고 굉장히 오랜 진화의 시간이 녹아있는 거죠. 반면에 지금의 기계지능은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나 생존 본능 같은 게 없어요.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이게 가장 그럴듯한 답이겠구나 하고 찾아내는 거죠. AI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수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조합이라고 하던데요.
뭐 가중치니 편향이니 하는 것들. 네, 맞아요. 비유하자면 거대한 음향 믹싱 콘솔 같은 거예요. 수많은 다이얼 숫자값들이 있는데 이걸 막 조절해서 특정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 소리가 나도록 맞추는 거죠. 아하.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다이얼 값들이 최적인지는 AI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겠네요? 바로 그겁니다. 계산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. 그래서 AI가 특정 작업, 뭐 예를 들어 바둑이나 번역 같은 거는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도 그게 인간과 같은 방식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물론 AI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또 동시에 그 잠재력을 너무 얕봐서도 안 되겠죠. 그냥 지금의 AI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당신은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? 튜링이 던졌던 질문,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? 이게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와서는 더 깊고 복잡한 질문이 된 것 같아요. 챗 GPT처럼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알파고처럼 인간 최고수를 이기는 AI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생각이란 게 뭘까?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?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지게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결국 이제는 기계하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할 수 있을까? 이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. 튜링이 던진 그 질문은 사실 AI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요. 그리고 안타깝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죠. 1956년 여름에 다트머스 대학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입니다. 거기서 인공지능,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고 AI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논의들을 시작하게 되거든요. 아, 그 역사적인 순간, 그들이 모여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이 이야기들이 생각의 의미에 대해서 당신에게도 어떤 흥미로운 질문 하나쯤은 던졌기를 바랍니다. 결국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이 아닐까요? 여러분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기계들 속에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생각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?